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의회 의사당과 또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이맘 호메이니 영모의 총격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맘 호메이니 영묘는 1979년이었죠. 이란 혁명의 지도자이자 이란의 국부로 칭송되는 아야톨라 호메이니 전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이 이란인과 시아파들에게는 성지인데요. IS가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일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또 전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모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가 이제 슈퍼 수요일이었었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됐는데, 모든 청문회가 다 그렇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새 후보자 모두 이제 낙마까지 갈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러면서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헌재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김희수, 강경화 두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그러나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죠. 네. 그 부처 이름은 막 그냥 앞뒤로 바꿔 부르시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예. 여야 모두 정책 검증에 집중하면서 이 야당 첨문위원들도 상당히 좀 호평을 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가운데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다. 이런 좀 우호적인 평을 좀 내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김희수 헌재소장이나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일정이 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 중에서 가장 이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선을 긋는 이런 논평을 발표한 이제 주요 신문들은 없었는데요.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각각 사설을 통해서 이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킬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이 딸의 이화여고 전학을 위한 위장 전입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 문제가 적지 않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나 이 대다수의 세금 탈루 의혹이나 남편의 거짓 땅,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 정도 해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세 신문은 이 강경화 후보자가 대미 대중 관계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 경청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좀 흠결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좀 평을 내놨는데요. 예. 그보다는 유엔에서의 다양한 다자외교 활동, 인권 외교의 감수성, 또 비고시 출신으로서의 외교부 개혁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낙마시킬 대상을 물색하고 이 강경화 후보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면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오늘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사설 자체를 이제 그 실치를 해놨고요. 조선일보가 이제 답답하고 한심한 강경화 후보자 그 청문회 문답 이런 제목의 그 사설을 이제 실었는데요. 2중 3중 위기에 그 봉착해 있는 그 대한민국 외교 안보 상황에서 그 후보자의 그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좀 수많은 의혹에 대한 그 문답이나 주고받아야 하는 이런 그 풍경이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강경화 후보자의 그 외교적인 소신이 무엇인지 나름의 그 보관은 있는지 외교수장으로서 그 지혜나 경륜은 어떤 것인지 이 가늠하기 힘든 청문회였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 도덕성과 그 역량 부족이라고 고개를 그 돌리기에는 지금의 외교 국방 통일 핵심 장관 가운데 청문회라도 하는 것은 강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서 그 답답함과 그 난감함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그렇다고 딱 잡아서 좀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이런 좀 난감한 논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이게 어쨌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은 오늘도 개최가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두 사람 보고서 여부를 이제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이 야권에서는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이제 내일로 미뤘고요.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수 그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일단 내일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 자체가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나라가 또 있습니다.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 그죠? 이 미국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청문회가 열리죠. 근데 미국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그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도널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측근들과 그 러시아 정부의 그 유착 관계를 수사하다가 전격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례적으로 방송들이 모두 다 그 생중계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청문회는 원래 방송들이 생중계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개 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이 수사 중단을 요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코미 전 국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그 상원정보위원회 그 청문회를 앞두고 그 정보위원회 그 웹사이트에 이제 오늘 밤 11시에 발언할 그 모두 발언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월 14일 그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떼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자신에게 충성 서약을 말하자면은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첫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코미 전 국장이 오늘 이제 그 공개한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상당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에게서 정직함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정직한 충성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정직한 충성심. 충성심을 보여달라. 쇼미더 충성심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정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정직한 충성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 정직한 충성심과 무조건적인 충성심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직한 충성심이 사실은 더 확실히 강도가 높은 충성심이죠. 그렇죠. 네. 참.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만일 이 코미정 국장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공표가 되고 지금 물론 공개적으로 공표가 된 겁니다만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문답 과정에서 뭐 더 큰 사실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 탄핵 논의가 상당히 좀 전개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내년 11월 이제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의원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네. 이 미국의 상황이 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복잡한 변수로 그렇죠. 이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예. 간단하게 유섬나 씨,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죠. 유섬나 씨 귀국한 거. 네. 요거 간단하게 어제 오후 3시쯤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제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됐죠. 네, 유 씨는 이제 그 490원대 행정패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부인을 했고요.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 기관 그 강압적인 수사가 우려가 돼서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은 세상이 바뀐 만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런 평을 내놨고요.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어제 3명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렸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이 두 곳의 청문위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각 당에 있어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어제 14시간이나 하셨다며요, 청문회를. 네, 1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셨을 텐데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하신다면? 총평을 한다면요. 예. 야당이 여러 가지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강경화 후보자가 사과한 부분 외에는 근거를 확실히 드러내지는 못했다. 도덕성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자질 문제인데 자질 부분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대처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자, 유능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해 외교 경험이 적다, 4강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잘 대처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4강 외교 경험이 없다라는 지적은 맞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4강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자 외교,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험, 유엔에서의 경험 등등을 통해서 이 외교 국면에서 수장으로서 외교 수장으로서의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중국 문제, 대미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답변들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라는 답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중국과 미국과에 있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 등등으로 볼 때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덕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통과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중국적 문제나 증여세 포탈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소득세 탈루 문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다 들이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이 대체로 다 들어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저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부풀려진 부분들도 있고 잘못 오해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던데요. 그건 물론 이제 이 강 후보자가 유엔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0몇 년을 쭉 국외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 관리를 남편과 강 후보자가 따로 했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이 강 후보자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고의로 탈세를 하려고 했다, 또는 고의로 투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고, 따라서 야당이 오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를테면은 거제에 있는 토지가 73배가 뛴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살 때 이미 시가가 오른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73배가 튀었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었고, 따라서 형질 변경해서 또다시 투기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기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도 강경화 후보자의 이 답변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근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연기가 된 거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앞으로 이 여야 간사들 간에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그건 앞으로 며칠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부적격 의견이 다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의당은 지금 위치가 묘하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이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서 다 지지를 하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요구이죠. 그 요구와 그리고 야당으로서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등등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TV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저 정도면 강경화라는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구나, 또는 저 정도면은 충분히 예계수장으로서 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등을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정확한 해법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한테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때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나친 이 액션이죠. 국민들이 지켜봤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비판과 견제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하는 거지만, 예.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에게 질책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근데 일자리 추경하고도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일자리 추경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야당에서는 그걸 고리를 잡고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후보자가 정확히 국정 수행을 할 외교수장으로서 국정 수행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해야지 다른 조건을 걸고 들어오면은 그 역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이런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합참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원산에서 불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마침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하다가 이게 속보가 떴네요. 예. 근데 야당 달래기 카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물론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당이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그 공세는 지나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뭐 좋겠습니다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당에서는 야당하고 충분한 대화를 더 나누겠지만은 무리하지 않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에 서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외교위원회에서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은 인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 여성들이 이 어려운 그 유리천장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야당에서의 조건 때문에 낙마를 시키게 된다면은 그건 한 인재를 그냥 사장시키려 드는 국가적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유리천장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여성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일종의 여성 그리고 지금 어린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서 강경화 후보자는 어제 그 논의를 해본 결과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외교수장으로서 역할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사드 관련한 질문인데요. 정부가 어제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에서 보기 이걸 어떤 메시지로 해석하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그걸 그 꼼수를 써가지고 두 개를 쪼개서 안 받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도 감에다가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었는데 23개월이나 걸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거를 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환경평가를 해야 되고 그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죠. 절차에 맞아야 되고 법적 조건이 맞는지 봐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했던 게 습니까? 이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방금 속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곳곳으로 출근길 차량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인로 따라 오류동 가는 길은 서울교 남단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마포대교 방향으로는 고척교에서 영등포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차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뒤로 더 밀리고 있고요. 국회대로 따라 인천 가는 길은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밀리고
서강대교 방향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남부교육청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관련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청문회 열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예, 인준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의전서열 4위에 지금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고 오늘은 참고인들 증인들과 헌재 소장 본인 이 동시에 지금 신문을 진행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시절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한테 이 유죄 판결, 특히 사형을 내린 전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소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 전두환, 노태우 씨 등과 같은 이 군부 독재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분들에 의한 어떤 강압적 통치가 있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법무관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라는 이제 변명 어떤 뉘앙스의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어쨌든 당시 사형 선고를 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 법관으로서 깨어있는 자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성찰하면서 내면의 거울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광주 현재 5.18 단체들도 2012년 청문회 때 사과 또 이번에도 사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제시했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보 관련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김인수 후보자의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헌법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건전한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핵심이라든지 전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저희 당의 이상돈 의원 같은 분들은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면 소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국가가 건전하다는 표심은 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분이 유일하게 어떤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건 소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뜨거웠습니다. 결론이 났나요? 결론은 안 났고요. 이제 이거는 각각 보는 시각과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여서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인준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달라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에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소수 의견 또 진보적인 의견을 지금 김인수 후보자가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은
상당 정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후보자의 특수활동비도 쟁점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영수증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돈이죠. 예, 쓸 수 있는 돈인데 대략 한 5년 동안 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용 내역을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수증 없이 쓰는 거 자료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 부분은 또 영수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수활동비는 원래 영수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굳이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주로 이제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자료조사에 필요한 비용, 또 이제 재판부 운영 비용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당 정도 금액은 이게 식대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식대는 대부분 이제 이 외부 법조인들은 외부 기관 사람들과 만남 또 이런 간담회 과정에서 아마 식대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쓰면 되지 이게 굳이 그냥 영수증 지출 증빙 자료 필요 없는 지출 항목으로 이걸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또 영수증은 첨부해 놓는 이런 모순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영수증 제출이 아니고요. 사용 항목을 상당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뭐 증빙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어제 오후 이제 한 4시쯤 제출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저녁 또 오늘 중으로 해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할 터인데 뭐 그 부분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했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썼다면 그게 진짜 특수활동비로 필요한 항목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판단해 본다면?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무슨 도덕적인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5.18 관련된 판결 부분도 그런 사고라든지 유감 표시는 수용할 만한데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는 이런 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좀 고민의 지점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의 구조가 사실은 n분의 1 아닙니까? 전부 합의를 해야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다만 소장은 이제 재판 지휘권이라고 하는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수 의견을 핵심되는 사안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재판관이 이런 소송 지휘권을 갖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어떤 직책에 적절하냐 이제 이런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이제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오신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몫이라든지 대법원장 지명 몫에는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